자, 7번째 행성입니다. 7번째 행성. 맨눈으로 거의 보기 힘든 행성이에요. 보통 때는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달 덕분에 과거에 우리가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해서 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로 이 우주에서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막 23분이 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자, 천왕성이 드디어 달 뒤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 이제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9시 26분에 다시 나타나요. 자, 드디어 붙었습니다. 천왕성이 달에 들어갑니다. 네, 드디어 들어갑니다. 빨리 소원 비세요, 이제. 네. 달의 기운과 천왕성의 기운이 함께 있어서 천왕성 우라누스죠. 자, 이 신들 중에 아버지입니다. 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과거 100년 동안에도 없었고 앞으로 100년 동안에도 없을 붉은 달 뒤로 천왕성이 숨는 엄폐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와,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보통 토성이 엄폐가 됐을 때 굉장히 예뻐요. 왜냐하면 둥근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왕성은 정말 좀 감격스럽긴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 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9시 26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달의 오른쪽으로 3분의 2 정도 밝아진 달의 오른쪽 어두운 부분에서 천왕성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는 달의 어두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껌껌한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천왕성이 쏙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개기월시 정말 여러분들 보기 드문 현상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한 10년쯤 전에 월시 가지고 뉴스를 한번 했었죠. 자, 신윤복의 그림 월화정인, 그 당시에 YTN 뉴스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YTN 시청하고 계신 분들 10년 전에 YTN 뉴스 통해 가지고 달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1km 정도까지는 대기가 많습니다. 대기를 햇빛이 통과하면 굴절이 돼요. 자, 빛이 대기 통과하면서 굴절이 됩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꺾이는 것도 굴절이고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꺾이는 것도 굴절이에요. 굴절이 되면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라든가 보라색 같은 이 파장이 짧은 빛들은 대기와 부딪혀서 산란이 일어나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붉은 빛은 그대로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달까지 도달해가지고 붉은 달을 붉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대기에서 굴절돼서 달까지 가는 빛이 굉장히 흐리겠죠. 흐리기 때문에 옆에 달이 밝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월식 때는 달의 나머지 부분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붉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기월식 때는 이 달의 밝은 빛들이 사라지면서 희미한 붉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달이 붉은 이유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달의 위치가 왜 안 변하요? 달의 위치 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달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달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망원경으로 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달은 당연히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도 하늘에서 한 달 약 30일 정도에 360도를 도니까 하루에 약 한 12도 정도씩 돌겠죠. 달 지름이 0.5도예요. 자, 원을 365도로 하고 했을 때 달 지름이 0.5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24시간 동안에 달 지름의 작 24배 정도. 자, 하루에 한 12도 정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가 자, 아까 천왕성이 들어간 시간이 이쪽에 달이 드디어 밝게 옅은 금음달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붉은 빛들이 밝은 흰빛에 가려가지고 이제 사라질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질문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자, 근데 이따가 꼭 한번 다시 들었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9시 한 26분 자, 천왕성 엄폐가 끝날 때 고무렵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9시 늦어도 9시 25분까지는 다시 한번 나갔던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천왕성 엄폐가 끝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왼쪽이 밝아지면서 이제 거의 1분 정도 지나면 개기월식이 끝나겠습니다. 자, 왼쪽이 점점 밝아지고 있죠. 자, 지금 8시 41분이에요.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굉장히 보면서 흥분하기 때문에 말이 빠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도 이렇게 중계를 길게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2020년 계기 일식 때 제가 2시간 중계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중계 시간이 6시부터 하면은 이 9시 반까지 할 거거든요.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드디어 현재 시간이 8시 42분입니다. 지구 그림자의 왼쪽 부분이 거의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개기월식이 끝나고 부분월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왼쪽에 나타난 달의 밝은 부분이 아직 넓지 않기 때문에 희미한 붉은빛이 아직은 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붉은빛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단 7시, 8시 3부를 줄이고요. 자, 9시에 4부 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9시 4부 중계 때 다시 보겠고요. 지금부터 달이 지구 그림자에 벗어나서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자, 또 3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계속 달 부분월식 진행되는 모습은 중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분 정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과 YTN이 함께 전해드리는 2022년 계기월식과 천왕성 언패 4부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시부터 저희가 이 라이브로 중계방송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구 그림자에서 달이 벗어나면서 자, 금음달처럼 왼쪽 부분이 밝아지고 있죠. 달이 밝아지면서 오른쪽에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네요. 저희가 이 화면의 밝기를 좀 조절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달을 직접 맨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PPT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한 달이 지금 조금 벗어나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지구 그림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시 49분이 되면 완전히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부분이 월식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9시 26분 이 달 뒤로 숨었던 천왕성이 달의 오른쪽 어두운 부분 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 달이 한 4분의 3 정도 밝아졌을 때 그 오른쪽의 어두운 부분에서 천왕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남쪽 하늘에는 달과 함께 오른쪽으로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달 오른쪽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목성,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1등성 정도 밝게 빛나는 별이 토성입니다. 그리고 자, 서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세 개의 1등성이 있습니다. 지평선 근처에 있는 것이 직녀별, 그리고 그 토성 쪽으로 있는 별이 견우별, 직녀와 견우가 헤어졌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십자가 모양의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백조자리거든요. 백조자리의 꼬리별, 데네브라는 별과 직녀, 견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름철에 대삼각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직녀와 견우가 7월 축성 무렵에 가장 높이 떠서 잘 보이지만 지금도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직녀와 견우가 왜 헤어졌느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놀기만 하다 헤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치셨던 노 교수님이 저한테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우리 민담 속에서는 직녀와 견우가 부부싸움을 하다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직녀는 공주였고 견우는 목동이었죠. 서로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직녀가 화가 나가지고 견우한테 배틀에 북을 던졌다는 거예요. 쐐기 모양의 나무 배틀에 북을 던져가지고 견우에 맞고 옆으로 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 자리를 옛날 민담에서는 배틀의 북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견우가 옥황상제를 찾아가가지고 직녀랑 헤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로 헤어지는 걸 허락할 수 없었던 옥황상제가 견우에게 은하수 남쪽의 땅을 다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 가장 좋은 날만 만나라 이렇게 한 조건으로 직녀와 견우가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석이 되면 은하수 남쪽에 살던 견우가 옥황상제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은하수를 건너서 직녀를 만나러 간다. 근데 사실은 보기 싫은 직녀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은하수가 범람할 때는 올해는 직녀를 안 봐도 되는구나 라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눈치 없는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기를 놓는 바람에 비가 오더라도 직녀를 만나러 가야 됐다. 그래서 슬퍼서 견우가 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칠석비로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민담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견우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지도인 천상예차 분야 지도에는 견우가 이것이 아니라 여기 토성 근처에 있는 요별, 염소 자리에 있는 요별을 가리켜서 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천상예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데요. 한자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로 귀족들, 양반들이라든가 귀족들이 보는 그런 지도였거든요. 그런 신분제 사회인 과거에 이 목동인 평민인 견우가 직녀와 같은 밝은 별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여기에 있는 희미한 별에다가 견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두 별, 직녀와 견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견우가 두 개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요 흐린 별, 염소 자리에 있는 베타별 견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은하수 건너서 밝은 독수리 자리에 1등성 알타일이라고 하는 견우, 두 개 다 우리의 견우입니다.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실 필요 없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에는 요 밑에 있는 염소 자리에 있는 베타별, 사실은 눈으로 찾기도 힘들어요. 이 별을 보면서 어떻게 직녀와 견우를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민담 속 이야기와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 있는 견우가 다르다 하는 정도 아시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쪽 하늘을 보시면 동쪽서부터 북쪽을 보시면 굉장히 또 여기도 밝은 별들이 보입니다. 자, 카시오페이아가 높이 떠올랐고요. 여기가 카시오페이아고,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아래쪽으로 자, 북극성이 보입니다. 북극성은 제일 밝은 별이 아니에요. 카시오페이아와 비슷한 2등성입니다. 지금 북두칠성은 지평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 화성이 동쪽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동쪽 하늘을 보시면 붉은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그것이 화성이에요. 자, 토성보다 화성이 훨씬 더 밝습니다. 자, 이 화성은 오는 12월 초에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고 12월 8일이 되면 해와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이 되면서 화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그런 무렵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지금 동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화성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행성은 반짝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자, 이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황소열에 으뜸 별도 1등성인데 이 별도 붉은 빛이에요. 이 두 별을 혼동할 수 있는데 화성은 반짝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화성이 보입니다. 화성의 위쪽으로 붉은 1등성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것은 황소 자리의 으뜸 별인데 이 별은 항성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화성은 반짝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자, 지금 서울 하늘에서도 화성이 잘 보입니다. 동쪽 하늘에 붉게 빛나는 별, 반짝임이 없으면 화성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에 가장 가까운 1등성, 마차우제리의 1등성 카펠라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월식 보시는 분들 남쪽 하늘에서 목성, 토성 보셨고 동쪽 하늘에서 화성까지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카시오페이아는 에디오피아의 왕비고 그 옆에 케페우스라는 왕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자, 이쪽에 지금 카펠라는 마차부 자리고 뒤로 황소 자리가 떠오르고 뒤에 화성 뒤에는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뒤에는 이쪽에 이제 오리온 자리도 좀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겨울철 별들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천왕성하고 달이 있는 곳은 양자리 부근이에요. 자, 천왕성 지금 앞으로 약 한 20분 정도 지나면 달 뒤에 숨었다 나오게 되거든요. 태양계에서 7번째 행성. 자, 크기로 치면 그러니까 목성, 토성 다음이거든요. 자, 84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돕니다. 자, 이 반지름은 25,000km, 지구의 반지름이 한 6,300km니까 지구보다 4배쯤 큰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목토, 천해, 가스 행성들은 대부분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천왕성은 눈으로 보이는 수금, 화, 목, 토 5행성과 달리 망원경으로 1781년에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가인 허셜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보통 행성들의 위성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로 된 것과 달리 이 천왕성의 위성들은 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나옵니다. 자, 목성과 토성이 80개 이상의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천왕성은 그래도 한 20개 넘는 30개 가까운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제가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못 들려드리니까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소리를 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윤복의 작품 월하정인에는 초승달 모양의 달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달이 초승달이 아닌 부분 월식이 일어나는 달이란 사실을 천문학자가 발견해냈습니다. 국내에서 그림에 숨어있는 천문 현상의 비밀을 풀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해원 신윤복의 작품 월화정인입니다. 야삼경,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자정을 전후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좌측 위에는 마치 초승달처럼 생긴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달의 볼록한 하얀 면이 위를 향하고 있어 초승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나타나는 달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달의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월식일 때만 가능한데 특히 월식이라도 정상적인 월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달 모양이었어요. 또 야삼경. 자정인데도 보름달은 처마에 걸릴 듯 고도가 낮습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월식이 가능한 거죠. 국내 천문학자는 이 같은 그림 속 실마리를 바탕으로 신윤복 생년에 나타난 월식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윤복이 26세였던 1784년 8월 30일과 35세였던 1793년 8월 21일에 각각 부분 월식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분 월식 중 보여지는 달의 모습도 월화정인에 그려진 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천문 현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조사한 결과 1793년의 부분 월식이 한반도에서 관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월식 기록이 나옵니다. 그중에 1784년에는 관측이 안 됐던 걸로 나오고 1793년 8월에는 정확하게 야 2경부터 4경까지의 서울에서 월식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화폭 속 장식물처럼 보였던 달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숨겨진 의미를 후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네, 10년 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걸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달 모양을 보면서 시간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역시 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윤복의 월화정인, 이 그림 속에 있는 달 모양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언제 그렸는지 찾은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달의 밝은 쪽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쪽에 상현달이나 보름달이나 다 그쪽으로 밝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자, 달의 볼록한 면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낮이겠죠. 근데 그림 속에서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달이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월식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던 건데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많은 교과서에도 실린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달 모양을 통해서 시간과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달이 보이는 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은 자, 서쪽으로 해가 있기 때문에 저녁달, 왼쪽으로 볼록한 달들은 왼쪽, 동쪽으로 해가 있기 때문에 새벽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계기 월식이 끝나고 부분 월식 중에 천왕성의 엄폐가 끝날 시간이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들어왔죠. 자, 다누리호의 오늘 위치는 자, 지구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자, 태양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약 104만 킬로미터. 현재까지 누적 이동 거리는 270만 킬로미터. 그래서 오늘 낮 12시 현재였거든요. 현재 초속 600m 정도의 속도로서 다시 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누리호, 자, 다누리호가 지난 가을에 이런 사진을 보내왔었죠. 자, 지구로부터 12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와 달을 찍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사진이 왔는데요. 자, 어제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이 총 15장의 사진. 지구와 지구 둘레로 달이 움직이면서 도는 그런 모습들을 그렸죠. 자, 지구 둘레로 달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점점 공전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 뭐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왔고, BTS의, 이 음악도 영상으로 또 보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우리 다누리호, 이제 올 12월이 되면 달에 100km까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달을 돌면서 한 1년 정도 달을 탐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누리호. 다누리에는 감마선 측정기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 블랙홀이, 생성되면서, 이거, 감마선이 나오는 그런, 이 사진도 보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누리호, 우리나라가 만든 가장 멀리 가고 있는 탐사선이거든요. 태양 쪽으로 갔다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자, 올 12월 달에 무사히 달에 도착해가지고 달 탐사를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호 탐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아르테미스 1호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인 달 탐사선이 이제 발사가 될 거예요. 자,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입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난 8월 달에 발사 예정이었는데 수소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2번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기상 때문에 연기가 되고 다시 이제 발사대에 세워져 가지고 오는 14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한 7시 무렵 발사가 될 겁니다. 자,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이에요. 일단 무인이 성공적으로 갔다 오면 그 다음에 2025년경에 유인 탐사선이 달로 가게 될 겁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탐사선이 달에 갔다 온 후에 50여 년 만에 다시 인류가 달에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주로 남성 우주인이 갔지만 이번에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름을 딴 이 탐사선은 여성 우주인과 남성 우주인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호가 갔다 오고 나면 이 우주인들이 달에 기지를 만들려고 2025년경에 가게 될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건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입니다. 자, 6인승이거든요. 아폴로 우주선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올해하고 2024년에 1호, 2호가 발사가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착륙선인 아르테미스 3호가 2025년 10월에 달에 도착할 건데요. 물론 이때 현재 1호의 발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3호 진짜 본격적인 유인 달 착륙선이 언제쯤 갈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후 2030년까지 총 9대 중에서 7대 유인 우주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포분도 한 분 계시다고 해요. 그분도 달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달에 있는 월석을 가져오면서 달을 연구하는 거 이런 정도였지만 앞으로 가게 될 달은 인류가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 착륙 예정지가 바로 어디쯤이냐 하면 바로 이 달의 남극 근처예요. 달은 거의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달의 남극 근처에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해가 비치지 않는 크레이터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혜성들이 뿌려놓고 난 얼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이 얼음들을 녹여서 사람들이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갖다 얻어서 호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달의 남극 근처에 기지가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 세대들은 달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달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히토류 같은 거, 달에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는 땅속에서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달에는 주로 표면에 이것이 안착되어 있어가지고, 달에서 긁어오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달 주위에다가 이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달에 소행성 같은 걸 끌어와가지고 자원을 채굴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여러 가지 연구, 지구 반대편 쪽으로 이제 이 우주를 볼 수 있는 연구기지 또는 화성에 갈 수 있는 이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중간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하고 싶은 달 관광의 시대도 열릴 겁니다. 미국에서는 달에다가 어느 날 실버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달에 가면 허리 펴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거든요.
자, 돈 많이 버셔가지고, 먼 훗날, 우리 젊은 세대들 달에서 또 멋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몇 분 지나면, 달의 어두운 쪽에서 이 천왕성이 나오는 모습 보게 되겠거든요. 자, 한 2분 정도 오게 되면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근데 정말 지금 보시다시피 달의 어두운 부분은 붉은색이 다 사라졌죠.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별이 뿅 하고 나온다는 걸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 현재 있는 곳에 오른쪽 부분에서 달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갖다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어떤 식이냐 하면, 자, 이 달 뒤에서 이 천왕성이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별빛이 싹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이 거의 희미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자, 9시 26분 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달의 어두운 쪽에서 아까 1시간쯤 전에 들어갔던 달이 천왕성이 뿅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왕성의 엄폐가 끝나면 거의 오늘 행사는 이제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천왕성은 달의 어두운 쪽 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 5분 정도 후가 지나면 자, 이 뒤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 다음번 계기월식, 오늘이 지나고 다음번 계기월식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다음번 계기월식은 2025년 9월 8일입니다. 그때는 새벽 2시 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52분에 이 계기월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봉그림자에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22분쯤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새벽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때는 제가 이곳에 있더라도 유튜브로 중계해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오늘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처럼 이 우주쇼 할 때 날씨가 굉장히 맑아가지고 전국 여러 군데에서 다 이 계기월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9월 8일 또 한 번 계기월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달 보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서 이 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천왕성이 나오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달에 있는 토끼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좀 이따가 이 달이 완전히 계기월식이 끝나면 둥근 보름달이 보일 겁니다. 그 보름달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하거든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와서 낮은 부분에 검게 굳은 거예요. 제주도 가면 검은 현무암들 많죠. 주로 현무암층입니다. 그 중에 이 모양이 마치 토끼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자 보이는데 자 요 부분이 토끼의 귀입니다. 여기 얼굴이고요. 가슴, 엉덩이, 꼬리, 다리 옷물이고 절구지라는 공이 손 있고 이런 모양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이 보이면 보름달이 보이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토끼가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보름달이 뜬 날은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가로등이 없던 시절에 보름달이 뜨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달에서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늑대인간을 봤죠. 그래서 달을 보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육지인데 여기가 늑대인간의 어깨, 목, 턱, 이빨, 코, 귀 하나, 귀둘, 손 벌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늑대인간을 기억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이 뜬 날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들, 드라큘라나 늑대인간들은 항상 보름달이 뜬 날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시 달로 가가지고 자, 달의 어두운 부분을 자,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날 건데요. 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키워주세요. 자, 지금 저희가 밝게 하고, 자,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키워주세요. 조금만 더 확대해 주세요.
자, 천왕성이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좀 확대시키겠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자, 저 오른쪽으로 천왕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한 2분 정도 후에 오른쪽에서 천왕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오는 순간 소원 비세요. 자, 누가 먼저 비느냐? 자, 소원 빌면 또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달의 오른쪽 부분에서, 달의 어두운 오른쪽 부분. 제가 지금 확대를 하면서 밝기를 밝게 해놔가지고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천왕성이 드디어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달의 오른쪽 부분에서 천왕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달의 오른쪽, 잠시 후에 천왕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천왕성. 자, 잠시 한 1분 정도 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성이 잠시 후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기 있습니다. 드디어 천왕성이 나옵니다. 자, 달의 오른쪽으로, 자, 막 천왕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천왕성이, 숨었던 천왕성이 약 1시간 만에 달 오른쪽으로, 소원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달의 오른쪽으로 1시간 전에 달 뒤로 숨었던 천왕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뭐예요? 달이 지름 정도 움직이는데 약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달의 지름은 0.5도예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에는 약 12도 정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에 360도를 돌겠습니다. 자, 천왕성이 드디어 달의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맨눈으로는 하늘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 천왕성이 달의 오른쪽으로 1시간 동안의 긴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천왕성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달이 움직인 거거든요. 달이 움직여서 드디어 달의 오른쪽으로 천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근데 로또 1등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달을 조금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의 어두운 쪽으로 천왕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6시 9분부터 시작된 월식, 부분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무려 3시간 이상 월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7분, 제가 이곳에서 거의 3시간 넘게끔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3시간 넘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9시 49분이 되면 완전히 지구 그림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월식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 천왕성이, 달의 어두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8시 23분, 달의 왼쪽으로 들어갔던, 달의 동쪽, 우리가 볼 때 동쪽으로 들어갔던 천왕성이 달을 가로질러서 오른쪽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100년, 과거 100년 동안에도 볼 수 없었던, 정말 평생 보기 힘든 드문 천왕성의 붉은 달 엄폐 현상이, 개기월식 때 일어난 천왕성 엄폐 현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천왕성이 달 뒤에 숨었다 나오는 이런 엄폐 현상은 앞으로 한 40년쯤 뒤에는, 보름달 뒤에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붉은 개기월식 뒤에 나오는 것은 아마 다시 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 때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이 월식 중계는 9시 49분까지 일단은 부분 월식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화면을 틀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제 중계는 여기에서 이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11월 8일 충주고려천문과학관과 YTN이 함께 보내드렸던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나중에 충주고려천문과학관 오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YTN과 함께 전해드렸던 2022년 개기월식, 그리고 천왕성 엄폐가 무사히
달 뒤로 잘 끝났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냈던 다누리호 무사히 12월 달에 달에 도착해가지고 달 탐사 잘하기를 기원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을 올려주셨던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중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고려 전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